화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지난 3월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의 대립 구도가 첨예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는 토론회를 열어서 이번 조례의 필요성과 쟁점, 그리고 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의 안효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 혐오 차별 금지 조례, 지역의 인권화가 갖는 의미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어떤 취지를 가지고 마련한 자리였나요? 네, 제주도의 인권 정책을 위한 민간 협의체인 인권 정책 라운드 테이블에서 말씀처럼 지난 제주도 의회에서 심의 보류됐었던 제주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오는 6월 14일부터 개의하는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서 제정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이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이 조례는 제주도민과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개인과 집단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또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해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혐오 표현을 지향하며 혐오 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해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제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혐오와 차별, 나뿐만 아니라 가족, 또 내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죠. 혐오 표현은 특정한 집단을 괴롭히고 또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차별을 조장해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혐오 표현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혐오 표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네, 이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이번 조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조례안을 보면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혐오 표현 금지에 관한 사항, 혐오 표현 방지와 피해자 지원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혐오 표현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혐오와 차별로부터 누구든지 보호받을 보편적인 권리를 담은 이번 조례를 놓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찬반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네, 조례 제정에 대한 그 내용에서 보면 그 정의 중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금지 대상에 국적, 나이, 병력, 사상, 신분,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신체 조건, 언어, 용모, 장애, 종교, 피부색, 학력 등을 이유로 해서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포함되면서 이러한 규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네. 또 이러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과 또 독소 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네.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일부 그룹 또는 소수자들을 위한 법으로 호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취지는 특정 계층이나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그리고 또 나의 가족들이 혐오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를 통해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저희는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라는 거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학력이 낮은 이유로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차별과 혐오 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이번 조례가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이제 심의 보류됐습니다. 국회에서 이보다 앞서서 이제 처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도 15년째 표류 중인데 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제주도 내 인권 시민사회단체 성명을 좀 보면 제주도의 소극적 인권 행정과 자의적 법리 해석, 그리고 근거 없는 도민의 공감대와 반발 등 일부 조직되고 왜곡된 그런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사실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논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여전히 사회적 합의와 나중에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고 또 논의를 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마치 제주도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토론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짚어보겠습니다. 혐오 차별 금지 조례가 갖는 이 제주 사회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우선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의 한상희 교수님과 제주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백기 관장님께서 헌법의 눈으로 살펴본 차별금지법 그리고 혐오차별조례가 갖는 제주사회의 의미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차별과 혐오 표현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조례 제정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다양한 토론자들이 이제 모여서 여러 영역에서의 차별 사례를 공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나왔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성별이나 장애, 종교, 그리고 나이, 출신 지역 등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뭐 여자가 어디를 나서서 네. 또 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주제에 나이도 어린 놈이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하죠.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시작되는 혐오 표현, 혐오와 차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표현들입니다. 사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 또 여성, 성소수자, 또 이주민, 또 노동 현장에 있는 각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셔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혐오 표현에 대한 사례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혹시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을까요? 사실 너무나 모든 사항들이 다 그러긴 했었는데요. 특히 뭐 장애로 인해서 그 몸이 불편하신 어떤 장애 활동가가 그 장애를 비하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어떤 자기의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더 마음이 좀 많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은 다른 지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 종교적인 어떤 것을 박해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네, 다양한 사례들이 그렇군요. 나타났었습니다. 예. 차별금지법 이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의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좀 희망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사실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에는 2020년 인권위원회가 실시했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했었던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응답자 10명 중 9명 정도인 약 88% 정도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데 응답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했었던 전국 만 18세 남녀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했었던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차별 해소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라는 생각에 동의한다라는 응답자가 전체 7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67.2%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보다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사실 제주도의 이번 혐오차별 금지 조례도 이런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도민들의 많은 대중들의 동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했었던 사회적 합의라든가 도민의 합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한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려 67%나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쳐서 6월 마지막 회기 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와 관련돼서 바라는 점 그리고 도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혐오 표현의 방치는 도민들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또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침묵은 사실 우리 제주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저해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것이 혐오 표현에 해당하고 또 혐오 표현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면서 또 그 피해로부터 원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또 그리고 또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혐오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의 안효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